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트 갱스터입니다. 자, 현재 시간 1월 18일 오후 7시 16분입니다. 비트코인 5,098만원. 네, 여러분들 어떠십니까? 지금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잘 버텨주고 있는데,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 일정이 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일정을 좀 공유를 하고 좀 괜찮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,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알트코인을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처럼 기존의 홀더분들께서는 조금 힘이 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지만,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뭔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선동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피해가 될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비트코인 관점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1시간 봉상 여기 아래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주면서 괜찮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 비트코인은 현재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미넌스가 지금 올라주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 반등분이 체감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라인이, 지금 보시는 주황색 라인이 도미넌스 차트입니다. 도미넌스 라인 차트인데, 이 라인 여기가 지금 40 라인인데, 이 40 라인에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약세장에 빠진다. 이 라인 약세장에 빠진다. 도미넌스가 이 40 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 항상 비트코인은 약세장에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약세장에 빠진다. 그리고 여기도 약세장에 빠지는데, 그리고 지금처럼 이 40 라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지만, 반대로 이 하락분 40 라인 밑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도미넌스가 40 라인을 다시 회복을 하고 좀 상승분을 보여주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,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도 비트코인이 빠져줬을 때, 여기도 비트코인이 빠져줬을 때 결국은 이 도미넌스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알트코인에는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, 그 과정에서 지금 보이시는 표처럼 알트코인에는 조금 힘든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우선 저는 이 라인에서 1차로 진입을 했고, 여기에서 물려있던 알트코인 종목들은 46.5K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와줬는데,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2차로 종목은 진입을 했습니다. 현재 이 라인에서 매수를 했던 근거는 이전에 하락분과 상승분을 좀 비교를 하면서 과거의 차트를 비교해서 좀 매수의 근거를 잡았었는데, 이때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, 이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매물대는 강한 지지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때도 이 상승이 나왔었던 이 바닥 구간은 강한 지지대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, 만약에 현재 지금 하락 구간이 추가적인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돌린다고 하면 이 지지대의 마지막 지지라인인 이 꼬리라인은 깨지 않고 올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현재 구간도 동일하게 봤을 때 여기처럼 이 구간, 이 상승이 나왔던 이 지지 구간, 그리고 여기에 거래가 좀 많이 나와주어서 이 지지 구간의 마지막 꼬리라인, 이 꼬리라인에서 정확히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,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 꼬리는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줄 거다, 괜찮은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, 이 라인을 기준선 잡은 만큼 이 기준선을 지켜준다고 하면 상승으로 볼 거고,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하락의 관점에서 들고 있는 포지션은 전부 손실률이 얼마가 되든 이 손절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, 정말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이 작년에 나왔던 이 하락 구간이랑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때 하락분만 보더라고 해도 정말 급격하게, 비트코인만 해도 30-40%씩 빠지면서 알트코인은 40-50% 막 좋게 그렇게 빠져줬던 그런 장이었습니다. 근데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기회를 주면서 계속 무거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만약에 39.6K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과거에도 17년도의 차트랑 정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. 17년도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끝없는 하락을 지루한 장세를 보여줬었는데, 만약에 지금도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 49.6K를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, 저는 큰 이런 하락폭보다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겨운 장세를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하락의 끝은 가장 매물대가 두꺼웠던 29K에서 30K
구간까지도 보고 있고, 네, 제가 현재 구간에서 이 상승을 보는 이유는 현재 이때 하락 구간이랑 비교를 해봐도 자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 하락폭을 그려주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당시는 지금 계속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도 해시 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, 네, 지금 보시는 게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,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지갑 주소를 보고 있는 건데, 이 고래들은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래 기관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들어가고 있는데,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락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, 네, 사실 고래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손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. 사실 여기서 하락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오히려 가격을 반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떨어뜨려 줘야 이들도 이득을, 여기서 물량을 넘겨줘야 정말 개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, 물론 차트를 100%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예상해 볼 수 있는 큰 변동성은 FOMC입니다. FOMC가 정확히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에 대한 그 내용이 한국 시간입니다. 1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금리 인상, 양적 긴축, 테이퍼링.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1월 달에 FOMC를 통해서 우리는 21년도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CPI 지수, 고용지표, 인플레이션, 코비드,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는 22년도에 처음으로 열리는 FOMC 회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과거의 이 파월의 스탠스를 봤을 때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언급은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파월의 과거 좀 비둘기적인 그런 스탠스를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이미 3월달로 예견이 되어 있고, 양적 긴축 역시도 이번 연도 말에 실시하겠다라는 언급을 해 주었었죠. 그 말은 결국은 자 1월 27일이 여기입니다. 현재부터 1월 27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, 방향성은 FOMC를 통해서 좀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요소는 경제를 더 힘들게 할 것이고 달러의 패권을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하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, 이번 FOMC 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리 인상의 시기와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1월 27일부터 이 3월까지의 정말 괜찮은 상승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도 좀 보고 있고,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때 거래량을 동반한 큰 하락이 나와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흘러갈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대안 방안을 좀 세운다라고 하면 이 시기쯤에서는 조금 현금화하면서 현금 관망하면서 혹시 모를 이 하락분,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고, 결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의 이 투자 시장의 가격은 좀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.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 39.6K를 계속 지금과 같은 이런 무거운 움직임을 통해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지금이랑 동일하게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분을 보여주고 횡보시키고 하락시키고 횡보시키고 하락시키고 계속 이런 지겨운 움직임을 좀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39.6K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루한 하락장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이 가격에서 전량 손절을 하고 또 새로운 전략으로 또 이렇게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. 네, 물론 당연히 첫 번째 시나리오로 이 FOMC를 통해서 좀 악재가 좀 소멸이 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금리 인상이 오기 직전까지의 괜찮은 상승장이 좀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상승장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은 정말 괜찮은 상승장이 마지막으로 나와줄 겁니다. 네,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언제쯤 반등이 나오는 거고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고, 현금 관망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분을 못 먹을까봐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지, 어디가 저점일까, 여기에 저점을 놓친 건 아닐까 라면서 조금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많은 투자자분들과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현재 구간을 상당히 좀 지루하고
어려운 장이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좀 한 가지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다 흡수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, 좀 더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그 과정에서 제 영상도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좀 감사하겠고, 빨리 이 장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 어떻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좀 그런 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, 네, 좋아요랑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제가 내일 영상 찍는데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